제가 접대 톱밥을 갈아가지고 합판을 만들고 또 종이폴포 합판, 좀 폐지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합판을 만들어서 그거를 서로 결합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것이 다시 이제 나무 심지, 가로 세로로든지 엑셀 심지는 나무로 만들고 나머지 이것이 들어가는 구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갖다 방수 처리, 방수 처리하고 곰팡이 제재를 해가지고 곰팡이 처리를 해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다 또 돌가루를 해외에서는 형형색색의 돌가루를 수입해서 아주 미세한 분말부터 시작돼가지고 모래 형태, 기존의 모래를 대신해서 이걸 쓰는 거죠. 같이 섞어주고 시멘트는 그러니까 시멘트 버전이다 그랬을 때는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자갈을 섞어주는 이런 구조를 만들. 그 자갈도 아주 작은 자갈과 기존의 모래를 아예 빼버리고 이렇게 모래 형태로 가공한 거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같이 결합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좀 그게 좀 그러면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그걸 섞어가지고 색깔을 만들어주고 시멘트 같은 거는 시멘트는 색깔을 백색 시멘트 나오잖아요. 그럼 색깔을 다양한 색깔을 좀 넣어줘서 고급스럽게 만들고 모래도 그런 식으로 염색을 좀 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고급스럽게 나와야 돼. 여기다 돌가루를 섞어준다라는 이런 게 그래서 바닥으로 그걸로 만들어주는 바닥 전체를 이런 버전은 제 버전에 해당합니다. 자갈을 넣어주는데 아주 미세한 분말부터 미세한 모래 또는 대중소로 크기를 만들어서 그걸로 건축 소재를 삼아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합판, 기존의 합판과 석고보드에도 방수 처리를 인적으로 해주고 일단 방수 처리 플러스 그 다음에 곰팡이, 그 다음에 거기다 비닐을 얇게 비닐을 코팅한 버전도 있어서 아예 그냥 습기를 원천적으로 이렇게 밀봉을 해가지고 모양으로는 아주 깨끗하게 깔끔해. 그래서 아예 그냥 목재나 석고보드가 거기에. 근데 이 석고보드에다 쓰면 이제 비닐 화재 때 문제가 되는구나. 여튼 그런 버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화재 때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거기다가 이제 그럼 그냥 거기 불에 잘 안 타는 불연 처리를 좀 해야 되겠네. 그냥 아예 그 방식으로 합판이나 초코보드를 방수 처리, 곰팡이 처리, 불연 처리를 해가지고 추가로 그렇게 해서 버전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무 목재를 밑에는 그 톱밥이나 종이폴 합판으로 결합한 것 그것을 쓰고 거기다가 심지를 좀 나무 심지를 넣어도 되고요. 목재 심지 아니면은 가로 세로로 넣어줘도 되겠죠. 구조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은 섬유질 당나무라든지 각종 섬유질 또는 인공섬유 나일론 같은 거래 인공섬유를 판으로 판 형태로 만들어 갖고 내부 구조를 만들고 해서 두 개를 결합시켜줘요. 그런데 튼튼해지잖아요. 거기다 위에다가 목재를 딱 가공을 해서 위에만 딱 덮어주는 겁니다. 사방으로 그래서 딱 사각으로 딱 결합을 해주면 원목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목재 소재를 가공하시고 가구로 만드시면 제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방이 좀 추워. 그 다음에 이게 비옷 있잖아요. 비옷 부분이 하다 보면 비옷 부분이 하다 보면은 저기 물이 새잖아요. 물이 새지기 때문에 비옷에다 추가로 그냥 비닐하고 같이 결합한 비옷 비닐하고 같이 결합한 작업복 또는 비닐하고 같이 결합한 일회용 작업복 이렇게 페인트 칠할 때 이렇게 작업복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비닐하고 아예 그냥 작업복이 우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업복 형태를 가졌을 때 거기가 비를 작업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비 오거든요. 얘는 페인트 할 때도 일회용 작업복이 있어요. 거기다 비닐을 같이 가공해서 비가 와도 끄떡 없도록
그렇게 하시면 이것은 재구조에 해당합니다.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제가 이렇게 텐트에다가도 이렇게 그렇죠. 비닐을 같이 해가지고 하고 아니면 그 차 호로 있잖아요. 차 화물차 호로 이렇게 비닐 포장 이렇게 호로 덮는 거 그것도 비닐을 좀 각진 가공을 해가지고 해도 좋다. 비닐에다 색깔 넣어도 되죠. 그래서 천하고 비닐하고 결합되는 형태.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호르가 햇빛에 막 햇빛이나 바르니까 막 낡아가지고 다 부서져 버리더라고. 너무 약한 것 같아. 마대자루로 만들어서 그런가.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면 거기 그 비닐 형태로 만든 것에 중간에 약간 그 비닐 심지를 좀 튼튼하게 만들어서 심지를 만들어 가지고 좀 더 질긴 것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 구조는 제 구조에 해당합니다. 가방 같은 거 있잖아요. 등산 배낭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비닐 소재인데 비닐 소재로 만들 수 있죠. 등산 가방 같은 거 비 올 때 등산하는데 다 젖어버리죠. 내용물이 적잖아요. 그러면 등산 배낭에도 그것도 비닐을 연질 비닐을 써갖고 잘 해지지도 않으면서도 뭐 두께는 알아서 다양한 제품이 있겠죠. 그래서 비닐하고 가방, 등산 배낭, 가방, 등산 텐트, 침낭 이런 것들도 비닐을 결합시켜서 비 같은데 텐트도 같은데 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등산화 자체를 바닥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등산화 자체를 방수가 되면 좋은데 군화도 방수가 안 되는 걸 보면 거기다 이제 비닐 코팅을 얇게 해주는 뭐 그런 종류의 좀 뿌려서 이렇게 비닐 코팅을 만들어주는 방수제 아니면 등산화에도 그런 게 있어요. 뿌려가지고 방수 처리를 하는 게 있고 그거는 이미 제품이 다 나와 있으니까 거기다 이렇게 약간 비닐을 아주 오래 써도 괜찮을 정도로 비닐을 약간 두텁게 만들어서 등산화와 군화를 덮어주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군화 같은 건 떨어지니까 군작전 할 때는 뿌리는 식으로 들어갈긴 할 것 같고 등산화는 뭐 그렇게까지 딱히 이게 없으니까 거기다 비닐을 코팅을 해서 하는 그런 등산화가 되겠습니다. 뭐 운동화 같은 것도 비닐과 결합을 해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이것이 뭐안 되게끔 잘 연질 비닐로 해가지고 좀 두텁게 해서 오래 써도 좀 이상이 없도록 하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방수가 되는 장갑, 방수 코팅제를 그냥 써도 되고요. 방수 코팅제를 쓰고 그냥 아예 고무 장갑을 전체를 다 코팅을 해버렸어요. 이게 그 고무로 빨간 거 이렇게 있잖아요. 일회용 작업 고무 장갑 전체를 코팅을 해버리는 게 그런 식으로 전체를 코팅해버리는 이런 장갑 부분 목까지 포함해서 일종의 그게 간이로 수분할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어차피 그 주방 장갑 이렇게 쓰잖아요. 주방 장갑 이 쓰는데 그쪽에도 물 들어와요. 물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물이 안 들어오는 버전까지 하려고 그러면 이게 손에까지 완전히 목 길게 해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고 그건 따로 장갑이 있겠죠. 있는데 또 갖고 다니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존의 간이 버전으로 이런 전체를 고무 장갑으로 코팅한 이런 식으로 만든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이제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장갑 가로 세로로 이렇게 생고무가 됐든 뭐가 됐든 일단 고무 코팅하는 거 있죠. 가로 세로로 이렇게 줄을 넣어서 잘 미끄러지지 않게 하고 손에 여기 끝에 부분이나 이쪽 부분까지 해서 코팅을 해서 손으로 딱 잡아도 이상이 없도록 이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등산용 장갑이나 아니면 뭐 등산용 장갑이나 모든 장갑 부분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일하기가 되게 좋죠. 그래서 이것은 제 아이디어에 해당합니다. 양말 같은데도 가로 세로 이렇게 잘 미끄러지지 않도록 고무 코팅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도 사각은 그다음에 신발 밑에도 운동화 신발 밑에 같은데도 운동화는 잘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에도
3등분을 했어요. 발을 3등분을 했어요. 앞에는 가로, 그다음에 중간에는 가로, 세로, 뒷부분은 가로, 세로 이런 식으로 놓는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을 넣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구조를 만드시면 제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건 타이어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자동차 타이어에도 가로, 세로 이렇게 넣어주는 부분을 몇 군데 넣어주면 접지력도 굉장히 좋고요. 주행할 때도. 그다음에 좀 더 좀 많이 넣어주면 겨울에 잘 미끄러지지 않는 타이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자전거 바퀴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각종 뭐 이렇게 이런 바퀴 부분에는 오토바이 바퀴라든지 타이어 부분에는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지적재산권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식에서 과학적인 지식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아무나 뭐 말한다고 해서 가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과학적인 지식을 따라서 분명한 지식을 따라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브라운 가스도 제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쓰시면은 뭐 무기급으로 갈 때는 우라늄 분말하고 수소, 산소 캡슐이 같이 들어가는데 산소 캡슐이 더 많이 들어가면 폭발력이 더 강해진다. 산소를 거기다 자탄 방식으로 해서 이런 것을 수없이 이런 슈레탄 같은 것을 자탄 방식으로 배치하는 아주 엄청난 핵무기급의 무기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또는 콩알탄처럼 지금 만들면 콩알탄 뿌려놓으면 어떤 되게 곤충에다가 갖다가 우라늄 분말하고 수소산소 캡슐하고 좀 장약 섞어놔가지고 콩알탄처럼 넣어놓으면 그걸로 사람에게 붙어서 터뜨리면 그것도 전쟁 무기에 대한 수십억, 수백억 마리, 수천억 마리 만들어가지고 무서울 것 같아요. 시시한 폭탄처럼 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약하고 산소 캡슐, 우라늄 캡슐을 같이 섞어서 장약의 위력을 좀 더 극대화시켜준 우라늄 분말도 조금 섞어주세요. 그래서 한 포의 사거리를 늘리는데 이 기술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은 기술에 해당합니다. 그 각종 추진 구조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장약 아니더라도 우라늄 분말, 수소, 산소를 갖다가 서로 이렇게 그냥 캡슐 형태로 넣어가지고 태워버려서 추진 형태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각각 섞어놓으면 폭발이 쉬우니까 캡슐 형태로 해서 펠리처럼 막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 태워서 추진 구조로서 연료로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휘발유, 이렇게 혼합가스를 얘기했어요. 휘발유를 쓰고 휘발유도 가루로 이렇게 액상을 이렇게 수분을 날리고 가루 형태로 가공을 하고 용액 형태도 가루 형태로 가공을 해서 수소, 산소하고 같이 펠리처럼 해서 태우는 이런 구조를 보관하기도 좋고요. 부피도 줄이고. 그럼 이 구조는 제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아시겠죠? 휘발유나 경유를 수분을 날려가지고 가루 형태로 가공할 수 있습니까? 석탄가루도 가능합니다. 그 석탄가루하고 그 다음에 경유도 가루로 만들 수 있어요. 경유 가루로 만들 때 그냥 태우든지 수소, 산소 이렇게 섞어가지고 태우는 이런 혼합 연료, 이 부분은 제가 제 아이디어라 제 기술 구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도시가스하고 각종 수소, 산소를 태울 수도 있습니다만 가정용으로는 폭발 위험이 있으니까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용 배관은 수소가 노출되어 큰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냥 전기로 씁니다. 제 방식의 전기 있잖아요. 전기 회전축에다가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많이 감아놓고 스피커처럼 제가 스피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전기선을 두 줄로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럼 4줄, 6줄, 8줄 많이 내려가지고 촘촘히 감아놓고 360도로 해서 원통으로 이렇게 연구자석 한꺼번에 두꺼운 걸 하는 게 아니라 두께가 서로 틀린 연구자석을 같이 최대한 여러 겹으로 해서 결합을 시키고
딱 사이즈 맞춰서 하려가지면 크고 작은 거를 이렇게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도 연고 좌석도 왔다 갔다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연고 좌석을 대중소 이렇게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도록 그렇게 배치를 해 놓으세요. 이것도 전 세계 지적재산권의 부분입니다. 크기를 틀리기 위해서 두께를 틀리기 위해서 연고 좌석을 배치한다. 크기를 틀리기 위해서 그걸 360도로 딱 돌려. 그래서 회전 시켜주면 모터로 제 방식에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의 결합으로 만든 모터로 돌려주면, 전기선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의 결합으로 만든, 꼬면 안 됩니다. 꼬면 이렇게 열이 저항이 일어나서 피복이 녹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지런히 짝에서 붙여놓는 형태로 전기가 흐르도록, 그렇게 되면 이게 전기가 왔다 이렇게 파동이 일어나면서 파동 에너지, 같은 방식의 전기에 비해서 굉장히 강력한 구동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 과학적인 지식에서 나온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이걸 잘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전기선 또 모터를 구조를 사용하십니다. 이건 전기선과 모터는 모든 산업분야 안 들어가는 데가 없으니까요. 하나의 전기선에서 세 개로 분기해서 다시 하나로 합쳐주는 경우, 또는 하나의 전기선보다 구동하는 모터 부분에 두터운 전기선이 들어가 전기 컨덴서 역할을 하도록 하는 이런 구조들, 또는 그것을 변형을 시켜서 다시 세 개로 파생된 것을 다시 거기서 두 개로 또는 세 개로 파생되어서 다시 하나로 합쳐준다든지, 그래서 여러 개로 갈 수도 있지만 그것을 또 다시 하나로 합쳐주는 이런 비정상적인 전기선 구조. 이거는 이제 전기선을 콘덴서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제 방식의 콘덴서를 갖다 결합을 해가지고 전기선 구조를 튼튼한 모터를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굵기가 틀린, 두께가 틀린 금속 소재, 알루미늄이 됐든 구리판이 됐든 이런 식으로 겹겹이 대중소다고 합시다. 그러면 얇은 것부터 이렇게 이쪽으로 두꺼운 쪽으로 전기가 향하게 되죠. 그러면 거기다가 전기를 걸어놓으면 왔다 합니다. 거기는 금속 자체를 소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입자 알갱이, 금속이 입자 알갱이를 대중소라고 합시다. 원래는 이제 크기를 10개 크기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대평균 이론을 따라서 평균을 하려고 왔다 갔다 이런 방식으로 구리 방막, 반도체 구리 방막에도 뿌려가지고 입자 알갱이를 틀리게 해서 구리선 도선 없이 이렇게 회로를 그리지 않고 이렇게 만들지. 이 방식은 제 방식입니다. 광선미도 그렇죠. 이렇게 광선미도 만들 때보다 판을 만들어가지고 입자 알갱이를 틀리게 만들어 왔다 갔다. 광선미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광선미를 배치하거나 동축 케이블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선도 다 마찬가지로 다 가능합니다. 일종의 전화선조차도 그렇습니다. 전화선도 이렇게 다 구조하면, 이 구조는 과학적인 지식에서 나왔기 때문에 일반 사람은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과학적인 지식에서 나오는 과학적인 결과물을 여러분들이 저렇게 쉬운 거에서 가르쳐 주니까 쉽죠. 원래 특허도 연구하고 과학적인 지식에서 과학자들도 쉽게 이거를 발견할 수 없는 그런 과학적인 선물인 연구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생각만 하면 그냥 다 연구, 그냥 생각만 하면 이렇게 과학적인 지식에 대한 재능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디어가 잘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든 걸 다 하는 건 압니다만 좀 쉽게 남들이 갖지 못한 아이디어와 과학적인 지식을 갖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를 하십시오. 그럼 지한 능력을 주시니까. 전쟁할 때도 기도하고 하시면, 또 사람 뽑을 때도 기도를 하시고 뽑으시고, 그러면 하나님 세팅으로 내가 악마의 세팅이 안 됩니다. 그게 지혜가 되죠. 위험한 사람은 딱 이렇게 기도를 해서 그런 사람 추려달라고 기도, 그런 것도 인사도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주변 친구도 마찬가지고, 친구 위험한 사람이 있으면 사기치거나 나를 쾌락에 성적으로 해가지고 판별하는 쪽으로 끌어가거나 도박에 빠지게 다 차단시켜야 합니다. 좋은 사람들, 안전한 사람들에게 주변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취미를 가지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중 프로펠러 구조, 제가 일부러 기술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제 기반의 모터에서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의 프로펠러가 일체화된 게, 회전축과 일체화된 게 있고, 그거를 여러 개 이렇게 서로 분리된 회전축과 분리된 프로펠러를
배치할 수 있다. 그거는 똑같은 크기의 프로펠러 사이즈도 될 수 있지만 대중소로 해서 서로 다른 프로펠러를 이렇게 그 사이즈를 배치할 수도 있다. 이것을 드론이다 그러면 드론이나 비행체다 양 옆에다가 뭐 3개, 4개, 이렇게 5개 배치해서 추진 구조로 만들어 놓을 수 있고 드론의 밑바닥 부분에 밑에 부분 또는 위에 부분에도 같이 결합을 해서 이렇게 추진 구조로 이거는 납축 공기를 빨아들이는 방식 바람을 공기를 빨아들여서 뒤로 내뿜는 구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들어주면 거기 안에서 강하게 뒤로 공기가 나가면서 추진 구조가 됩니다. 또는 사선 구조를 이렇게 내주면은 그 비행체를 위로 띄어 올려주는 양력과 추진력이 된다는 그게 두 가지를 동시에 이게 사선 구조로 넣는 이 방식은 제 특유의 과학적인 지식에서 나옵니다. 또는 이것을 앞뒤 전으로 밑바닥에 매립형으로 해서 이 다중 프로펠러를 넣어주면 이제 수직 기착륙을 밑바닥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이것을 자동차에도 사용할 수 있고 열차에도 열차도 이렇게 어떤 터널 안에서 바람을 빨아들여가지고 대신 안에는 공기가 좀 공급이 돼야 되겠죠. 터널 안에서 들어가면 공기가 없어서 좀 어떻게 그래서 이제 터널 안에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터널이라도 좀 공기가 통하게끔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꼭 밀폐될 필요는 없는 거죠. 밀폐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사람만 안전하게 다니면 되지. 그래서 공기를 빨아들여야 되니까 공기를 빨아들여서 그것을 양옆으로 열차 같은 데 배치하거나 그 밑에다가 매립형으로 배치를 하든가 매립형 아니더라도 0.5cm라도 철로를 띄면은 그래서 마찰력 없이 갈 수 있고요. 압축 공기를 쏘는 방식, 압축 공기를 이 프로펠러로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땅굴 같은 거 이렇게 이런 이 프로펠러를 이렇게 다연장포처럼 여러 개를 만들어가지고 여러 개로 한꺼번에 땅굴에 공기를 뽑아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압축 공기도 만들어낼 수 있지만 공기를 뽑아낼 수 있고 거기다가 질소 같은 거 넣으면 순식간에 전멸당한다고 진공 상태가 돼가지고 질소가 순식간에 빨려 들어갑니다. 수소, 산소도 넣을 수 있고 발화를 시켜줄 수 있는 무기로 지하시설 같은 공격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하시설 공격할 때는 적외선 무기, 적외선을 출력을 높여서 서로 적외선의 파형이 틀린 그런 적외선을 결합 2개가 됐든 3개가 4개든 10개든 상관없어요. 결합을 통해서 지하시설을 출력을 높여서 공격을 하면 그렇죠. 거기 안에 있는 걸 다 태워버립니다. 건물도 그렇고 이건 제 기술에서 나온 것입니다. 마이크로웨이브로 물 데울 수 있죠. 마이크로웨이브를 서로 파형이 틀린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를 결합하면 물도 데울 수 있습니다. 물을 데우는 구조. 적외선으로도 물을 데울 수 있고요. 이것을 탐지도 가능합니다. 적외선 탐지를 해가지고 레이저처럼 빛을 쏴가지고 적외선을 그걸로 야간에 촘촘히 건물이다 아니면 어떤 특정 지역 군사 보안 지역이다 그러면 적외선을 그물망처럼 약하게 쏴가지고 탐지하고 또 탐지된 그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적외선의 출력을 높여서 공격하면 거기에 적을 살상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공 방어망도 그걸로 적외선으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출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오케이입니다. 대공 방어망도 적외선을 깔아나가 적외선으로 탐지하잖아요. 비행체. 그래서 특정 상공을 지나는 곳을 적외선을 쏴서 그물망처럼 만들어 놓고 탐지가 가능하고 걸린 것은 적외선 무기나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같은 이런 열을 많이 일으켜주는 전파의 묶음,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 여러 개 묶습니다. 그래야지 열이 많이 전달됩니다. 그걸로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판 같은데 원형으로 돌아가는 것에 마이크로웨이브 전파의 묶음,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를 여러 개로 묶어서 회전하면서 쏴주면 밑에 바닷물도 끓일 수 있고 슈퍼태풍 만들거나 육지에서는 토네이도 만들거나 비행체에서는 뒤에서 추신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적외선도 똑같습니다. 레이저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려주거나 서로 구경을 만들어주면 이렇게 두껍게 서로 부딪혀갖고 빛이 산란하는 현상을 만들어서 열을 축적시키면 그걸로도 추진 구조가 가능. 다른 동영상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구조는 제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중 프로펠러 같은 경우도 산업상의 모든 것에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이런 양수기, 집단, 그다음에 진공 청소기, 선풍기 구조에 다 들어갈 수 있고요. 모든 부분에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른 프로펠러 구조는 냉각기, 그렇죠. 이게 모든 컴퓨터 냉각, 모든 기기의 냉각 부분에 사용되어서 다른 것에 비해서보다 효율적입니다. 통로는 얘기. 통로는 바로 이런 다중 통로. 들어올 때 좁은 공간을 여러 개를 배치해서 한꺼번에 딱 들어오는, 그럼 그 안에 공기가 식혀져서 들어오기 때문에 빠르게. 내뿜을 때도 마찬가지. 내뿜을 때도 똑같은 구조를 갖습니다. 이게 여러 개의 통로를 거치고 그 통로는 서로 회전 간격이 틀린 나사식 스크류 회전, 나사식 회전 구조, 스크류 이게 넓고 중간 좁고 촘촘 이런 구조를 거치게 돼요. 일반 나사 있잖아요. 나사도 회전 간격이 넓고 중간 좁고 촘촘해요. 손꼽보다도 잘 박힌다. 볼트는 위에 살짝 이렇게 올려가지고 잘 체결이 되도록. 이것도 다 그렇죠. 과학적인 지식에서 나온 거지 남들은 잘 발견 못합니다. 석고보드나 뭐든 콘크리트형 이런 것들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형은 끝에 부분을 좀 단단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